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 관세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살지도 않는 그 무인도에다가도 관세를 발표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인도에 왜 관세를 부과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그 인터뷰에서 일정 부분 좀 답이 나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지난 주말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극 근처에 있는 그 허드 맥도날드 제도라는 뭐 사람은 아무도 안 살죠. 이 펭귄들만 잔뜩 모여 사는 곳인데 그런 무인도에까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목록에 있는 나라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 뭐 무인도든 뭐가 됐든 그 목록에 있는 나라를 빼버리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차익 거래를 시도하는 국가들이 그곳을 거쳐서 우리에게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무인도긴 하지만 만약에 리스트에서 뺐다라면 중국이나 뭐 예를 들어 한국이 그곳을 거쳐서 미국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면 관세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웬만한 그런 무인도에도 관세를 그냥 상징적으로 부여한 것이다라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2018년 지난 1기 집권 때 중국에 이제 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은 뭐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그걸 겪은 후에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한다. sick and tired. 지긋지긋해 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조치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세계 어느 곳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이 말도 안 되는 허점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게 간접적으로 물건을 보내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무인도에도 관세 10%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면 중국에게 부과된 30 플러스 20, 34 플러스 20, 54%보다 훨씬 저렴한데 그러면 여전히 그 무인도를 통해서 10%만 내고 물건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뭐 무인도에도 관세를 부과한 그런 상징적인 조치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말이 많았는데 나름대로 이런 이유 물론 그 이유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징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3국, 제3지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통해서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뜬금없이 관세를 맞은 그 남극의 무인도 거기에는 펭귄들만 지금 잔뜩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펭귄들이 지금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진짜는 아니고요. 이제 인터넷 조롱으로 지난 주말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이 살지 않는 남극 인근의 외딴 섬까지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이 온라인 공간에는요, 이를 조롱하는 이제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뭐 밈이라고 많이 하죠.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유행처럼 막 퍼지는 그런 것들, 그런 콘텐츠,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X의 한 이용자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JD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함께 앉아서 이 펭귄 한 마리를 앉혀놓고 막 이게 손사래를 치는 그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네티즌은 펭귄은 정장을 입었는데, 근데 그 사진 속의 펭귄은 딱 양복을 입고 있어요. 펭귄은 정장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인도, 허드 맥도날드라는 무인도에 대해서는 관세 때려받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 아마도 정장은 입었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조롱 섞인 밈을 올렸습니다. 대충 무슨 그 스토리인지는 아시죠? 이제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당신은 고마움을 모른다. 고마웠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지도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성이 높여지기도 했고 또 뭐 한 기자가 당신은 왜 정장을 입지 않느냐라는 등의 그런 이제 뭐 언성 높아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빗댄 겁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모른다. 정장을 안 입는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펭귄한테는 사진에다 정장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장을 입었는데 왜 관세를 맞았느냐. 아하, 그 둘 중에 하나를 안 했구나. 그건 뭐냐. 땡큐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펭귄이 정장은 입었어도 땡큐를 안 한 모양이지? 그래서 관세 맞은 모양이야. 이런 그 밈이 지금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웃고 마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섬은 호주 서부 해안 도시 그 퍼스에서 남서쪽으로 3,200km로 떨어져 있습니다. 뭐 호주 남쪽 해안 도시 하니까 무슨 휴양지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무려 3,20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배 타고 가면요, 배 타고 한 2주 정도나 가야 되는 그런 외딴 남극 무인도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주로 펭귄이 서식하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정치학자 이안 브레머는 자신의 SNS에 펭귄들이 가득 들어찬 그 사진을 올려놓고서는 트럼프의 10% 관세에 항의해서 이 무인도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허드 맥도날드 제도에 전례 없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올려놨습니다. 펭귄들이 시위한다 뭐.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주민들이란 그곳에 살고 있는 펭귄들을 빗대어 말한 거죠. 뜬금없이 관세를 맞은 그 무인도에서 펭귄이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웃지 못할 조롱이 지난 주말에 인터넷을 뜨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펭귄들이 시위했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 이 내용을 전해드리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저 뉴스의 진짜 목적은 지금부터입니다. 뭐냐? 펭귄들이 뭐 비현실적으로 뭐 시위했다라는 이런 뭐 밈이 돈 건 돈 거대로 사실은요, 펭귄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시위가 지난 주말에 전 미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막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주의적인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시위가 지난 주말에 미국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대도시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민권단체, 뭐 노동조합, 뭐 성소수자 권익옹호단체, 또 퇴역 군인 단체 등을 총망라하는 이 150여 개 민간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서요, 뉴욕, 휴스턴, LA, 그리고 보스턴 등 미국의 대도시를 포함한 전역에서 1,200건 이상의, 그러니까 대도시 뭐 다 해봐야 10개, 20개인데 그렇게 대도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작은 소규모 도시 또는 소규모 도시에서도 더 작은 어떤 동네 또는 어떤 무슨 학교 캠퍼스 인근 이런 데 등등 무려 미국 전역에서 지난 주말에 1,200여 건의 시위와 행진이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전역의 시위 참여 인원은 약 50만 명은 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최측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 및 연방정부 조직 축소 폐지, 또 뭐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 또 대규모 관세 드라이브, 심지어는 러시아에 대한 예외적인 아주 특별한 무슨 유화 조치, 관세에 있어서 러시아만 쏙 빼주는 어떤 혜택 등등등등. 트럼프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난 주말에 전국적인 시위를 통해서 분출된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막 북을 치면서 북소리에 맞춰서 막 손뼉을 치면서 트럼프와 머스크는 나가야 한다, 뭐 구호를 외쳤고요. 그들이 든 그 패널, 종이 패널 등등의 각종 선전 도구에는 독재 말고 민주주의라는 뭐 내용도 있었고, 또 이 나라에 왕은 없다라는 내용, 또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뭐 이런 내용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날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그런데 뭐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요,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등등에서도 열렸다는 것이죠. 자,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비슷한 시간대에 영국 런던의 트래펄가 광장에는 시민 수백 명이 모여서 트럼프를 내쳐라, 잘라내라 라는 등의 문구가 접힌 팻말을 들고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 레피블리크 광장에도 주로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 국적 갖고 거기서 사는 사람 또는 미국, 프랑스 뭐 이중 국적 가진 사람 등등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공공예산 삭감 등에 대한 반대 시위를 또 크게 벌였습니다. 남극에서는 이 펭귄이 시위를 벌였다라는 뭐 우스갯소리가 확산된 뒤에 지난 주말에는 사실 진짜로 현실 세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각 대도시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대대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전례 없는 상호 관세 부과에 애플과 이제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계가 대처 방안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서 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과 삼성 두 경쟁 체제에서 미국이
애플만 싹 특혜를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스마트폰 생산업계는 특히 이 고율의 상호 관세를 때려맞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는 이 스마트폰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충격이 가해질지 상당히 지금 고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요, 미국 보호주의라는 그런 이유를 앞으로 대놓고 애플에게만 관세 면제 혜택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현실화됐을 때 최악의 경우에 애플 아이폰의 가격이 지금보다 한 3, 40% 오를 것이고, 왜냐하면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삼성전자는 중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 한국 조금 그나마 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애플보다는 좀 다변화가 돼 있어요. 생산 기지가. 그런데 애플은 유난히도 중국 내에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관세를 때려맞았으니 애플이 가장 타격이 심할 것이다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애플의 최상위 모델은 지금 한 1,700~1,800불 이 정도 되는데 여기 한 2,300불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어찌 보면 필수품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필수품의 가격이 갑자기 고공행진, 폭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정권 여론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스마트폰이 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비싸지만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갖기 어려운 비싸지만 필수품이 돼버린 이 스마트폰 가격이 급등을 하면 미국 소비자 불만이 폭등할 수 있는 데다가 애플이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구애를 열심히 해온 만큼 애플이 미국 보호주의라는 어떤 명분을 통해서 좀 애플만 특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애플만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폭넓은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요, 애플에 대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 유예 조치를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상호 관세라고 막 했지만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 가면서 예외 조항을 적용시키면서 좀 빼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찌 보면 삼성전자만 외로움 싸움을 벌여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대 경쟁사인 애플이 상호 관세에서 이렇게 특혜를 받아서 애플만 쏙 빠져나가게 되면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즉각 삼성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비싸진다 하더라도 매출의 타격을 어느 정도 볼 텐데 같이 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타격받는데 얘는 그대로 있다면 누가 이거 사겠어요? 싼 거 사지. 그래서 이제 삼성이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좀 다변화되어 있는 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베트남에서 한 50%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인도에서 한 30%가량, 그리고 브라질, 그다음에 한국의 구미 공장, 또 인도네시아 등에서 나머지 물량을 조금씩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삼성이 그나마 생각해낼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베트남에서 한 50%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많죠. 삼성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물량을 다른 데로 바꿀 수 없을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46%. 그러니까 너무 높게 맞았으니까 베트남에 생산되는 물량을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인도, 브라질 쪽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관세 25%니까 베트남의 46%보다는 또 역시 21%포인트 낮고요. 인도는 26%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낮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저는 아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은 관세 10%밖에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6% 관세를 받은 삼성에게 베트남 생산 기지에서의 물량을 브라질로 옮겨버리면 46이 아니라 10%만 내면 되니까 그 정도면 우리 소비자들에게 좀 부과하지 않고 좀 마진을 좀 줄이면서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도 역시 타격을 좀 벗어나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 한국의 구미 공장이나 또는 브라질 쪽에서 생산 물량을 좀 늘리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삼성전자에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장 내부에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바람이 있다면 그렇다라는 바람을 좀 전해드립니다. 좀 관세 폭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베트남 공장을 갑자기 문 닫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뭐 제가 대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을 문 닫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당장 베트남 공장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베트남에서도 여전히 생산을 하고 베트남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삼성의 필요한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생산된 물량은 거기서 소비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베트남에 대해서 그 나라들은 베트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많은 46%의 관세를 맞은 베트남에서 물량을 잘 생산해서 그거는 미국 말고 다른 쪽에서 소화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한 10%밖에 맞지 않은 브라질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건 어떤가? 라는 비전문가로서의 어떤 소신과 아이디어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이 관세에 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사는 또 사랑하는 또 애용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피해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의 그런 아이디어를 드려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폭탄에도요,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2달간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달간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만 그래도 일단 2달을 확실하게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2달 동안 권장 소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차 사러 가면 그 차 딜러에 가면 매장에 있는 차량에 이게 스티커가 붙여 있죠, 유리창에. 거기 보면 뭐 자세하게 써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가격이 얼마인지를 할 때 MSRP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MSRP 얼마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이제 딜러에서 그 MSRP대로 팔아도 되고 그것보다 뭐 비싸거나 그것보다 싸게 팔아도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씩 싸게 파는데요. 그 MSRP가 뭐냐? 그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가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에게 권장하는 이 정도 가격에 팔아야 돼라고 말하는 제조사가 말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미국 법인은 그 MSRP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딜러가 뭐 그것보다 좀 더 싸거나 조금 더 붙이거나 뭐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제조사에서 권장해서 보내는 MSRP는 2달 동안 그대로 해서 보내겠다, 올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차에서 말하기를 커스터머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어슈어런스 이제 안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안심 제도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앞으로 2달간은 그렇게 커스터머 어슈어런스 제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2달 동안 가격 올리지 않을 테니까요. 현대차 살까 말까 생각하시던 분들은 빨리 사세요. 뭐 이런 메시지죠. 네. 필요하시면 사지만 또 그것 때문에 굳이 뭐 억지로 사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하튼 뭐 기회는 되는 겁니다. 2달 동안. 자, MSRP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현대의 그 미주법인의 사장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호세 무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호세 무뇨스 현대차 미주법인 사장은 우리는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이 MSRP와 관련된 우리의 커스터머 어슈어런스 약속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차량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열고 그러니 2달 안에 많이 사세요. 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는요, 그 2달 동안 많이 팔릴 걸 대비해서 각 딜러의 물량 공급을 더 많이 늘렸다라는 후문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한국 내 최대 단일 염전인 잘 아시죠? 한국에서 그 천일염 하면 어딥니까? 전라남도 신안, 네, 신안의 소금, 신안 천일염은 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단일 염전 가운데는 세계 최대 규모인 태평염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한국 그 태평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 천일염에 대한 수입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자, 연방관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제 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우리가 입수했다라면서 그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한국 전라남도 신안의 태평염전에 대한 수입 차단 명령을 발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로 발동됐어요. 그래서 이 효력은 즉시 발효됐으며 미국으로 입국하는 항구의 모든 관세청 직원들은 오늘부터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들어오는 천일염 제품을 모두 압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 한인 마켓에 가면 한국에서 이제 신안에서 생산된 천일염 팔거든요. 네, 지금 들어와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앞으로는 당분간 못 들어오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혹시 천일염 필요하신 분들 있다면 한인 마켓 가서 빨리 사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관세청은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여러 가지를 발견했다라면서 예를 들어서 취약성 악용, 그 취약성 악용이라는 것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취약성, 국적이라든지 여건, 조건 이런 그들의 취약성, 약점, 그 약점을 악용하는 문제, 사용자 회사 측이 그리고 이제 사기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동을 제한, 어디 너네들 주말에라도 어디 가면 안 돼, 막 꼼짝 못하게 하는 이동 제한. 이런 것들, 또 신분증을 압수하고 여권 압수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반인권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혹한 생활여건, 가혹한 근로 조건, 또 협박 및 위협, 또 신체적인 폭력, 또 채무, 돈 얼마 빌려주고 막 이자 붙여갖고 갑자기 1,000만 원 빌려주고 한 두세 달 되니까 갑자기 2,000만 원이래. 그래서 넌 이거 갚을 때까지 못 가.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노역. 또 임금 지급 거부, 실컷 부려먹고 막 돈 안 주고 막 시간 끌고 막 이런 것들, 또 과도한 초과 근무 강요 등등등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이 전라남도 신안 태평염전 근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다라면서 그래서 이곳에 생산되는 천일염을 수입 금지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전남 신안의 염전에 대한 수입 금지는 그래서 강제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조처다라고 관세청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얘기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도 맞을 거라고 이제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제가 확인 없이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80% 믿고 한 20%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노동을 좀 열악하게 시켜서 생산되면 좀 싸게 수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소금이 쌀 수 있으니까 싸게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가격 자체를 높이기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니냐, 그런 목적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여하튼 강제노동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강제노동을 한국에서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점은 일단 80%는 인정하고 나머지 20%또 다른 목적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만성 허리 통증 갖고 계신 분들 많죠. 허리 그냥 늘 아픈, 그걸 이제 만성 요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만성 요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지금 희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이게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의학자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생각보다 빨리 상용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를 오늘 뉴스 마지막 순서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성요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요, 만성요통의 원인이 되는 감염을 치료하거나 또 완치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 PP353, PP353 이라는 약을 개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요통 환자의 약 25%는 척추 디스크에 있는 그 박테리아 감염으로 심한 요통을 앓게 됩니다. 이는 그 감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뼈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또 신경을 계속 자극하기도 해서 염증을 유발시키며 또 그 염증이 더 큰 신경 자극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한 이 요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 모딕 변화로 알려지는 이 골수 변화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성 요통이 그냥 아픈 거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죠. 다른 쪽으로도 악화되고. 자, 영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생명공학 회사
퍼시카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이 퍼시카라는 제약회사는 이 감염을 표적 삼아서 PP353, PP353라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요통 증상 완화뿐만이 아니라 요통의 근본적인 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약물을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면서 상당히 지금 흥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자, 연구팀은 이 약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퍼시피카 일단 제약사가 영국, 스페인, 덴마크, 뉴질랜드에서 44명의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일부는 5년 이상 심각한 만성요통을 계속 겪었던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상태는 물리치료나 진통제와 같은 소위 비수술 치료, 주사제나 또는 물리치료 이런 것 갖고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환자들은 그런데 이 PP353 이라는 약인데 이제 이걸 주사하는 약이에요. 주사제예요. 이 약을 4일 간격으로 2번 맞았습니다. 한 번 맞고 4일 후에 한 번 더 맞고 그런데 그 결과 10명 중 6명의 참가자가 아주 큰 통증 감소와 그런 장애 감소,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감소, 통증도 확 현저히 줄었고 약간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제한적인 움직임도 많이 개선되는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 개선된 상황이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것입니다. 주사 2번 맞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조슈아 허쉬 박사는 이와 관련해서 이 조슈아 허쉬 박사가 이 퍼시카라는 제약회사의 자문 의사이기도 합니다. 허쉬 박사는 이번 초기 연구에서 치료구는 사실상 모든 변수에서 다른 치료를 받은 사람보다도 훨씬 현저한 나은 그런 개선 결과를 보였다라면서 더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조금씩 더 좋아졌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사 한 방 맞고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아프기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사 맞고 12개월 됐는데도 괜찮은데 다른 것까지 개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연구진은 대규모 연구에서 더 큰 효과가 입증될 것이다라면서 이는 허리 통증 환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일 것이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재 이 PP353이라는 치료제는 작은 표본 크기, 그러니까 44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표본이 좀 작죠. 하지만 의미 있는 것만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4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좀 표본을 좀 크게 해서 추가 임상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출시 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기 전에 실질적으로 환자에 이제 제공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표본의 이제 실험 결과, 임상 실험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초기 결과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초기 결과, 크지 않은 작은 표본이라 할지라도 이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치료법이 향후 환자의 삶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2차, 3차 임상시험의 시간도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실험의 수석 연구원인 시바 트리파티라는 박사는요, 만성요통 환자의 25%가 직장으로 복귀하고 약물과 장애 없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된다라면 이것은 우리 인류 미래에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복한 그런 치료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리파티 박사는 이 약을 개발한 이 퍼시카라는 제약회사는 또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도 지금은 전혀 괜찮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갑자기 이제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가 이게 하루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다리까지 찌릿찌릿 내려가더라고요. 통증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경험이라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주치의한테 갔는데 통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주치의가 보니까 만성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로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주사를 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한 2방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낫기는 낫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이제 갑자기 그리고 발생된 그런 거는 이제 한두 번으로 낫지만 이게 만성적인 사람들은 그걸로 안 난다고 주치의가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치료제는 만성적인 사람들을 상대로만 테스트했는데 이게 낫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만성적인 그런 요통 오래된 사람들도 이 주사 한 두세 방으로 날 수 있다는 그런 뉴스 이제 조만간 상용화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성요통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획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약이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하루 오늘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